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핫한 전기차죠. 바로 최근에 출시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약 1000km 정도 시승해보고 느낀 장단점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와, 진짜 저는 이런 차는 처음 봐요. 이 차는 무조건 사야겠습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요즘 왜 이렇게 이 차가 핫한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치명적인 아쉬운 단점도 존재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어려운 얘기 없이 이 영상 선택하신 분들이 품격 있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핵심 장단점만 깔끔하게 정리해 알려드릴 테니까요. 모델 Y 주니퍼 살까 말까 고민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품격 있는 선택하세요. 첫 번째 장점은 차가 정말 편합니다. 이 차는 스마트폰 태블릿 같다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타사에서 느껴보지 못한 사용자 경험이 차원이 다르고 그 경험이 정말 좋습니다. 우선 자동차를 탈 때조차 자동차 키가 없어도 된다는 점. 그저 타고 안전벨트 매고 브레이크 한번 밟고 출발하면 끝이에요. 반대로 도착했을 때도 안전벨트 풀고 나오면 끝입니다. 그래서 타는 순간부터 와, 이 차가 확실히 타사 브랜드랑 다르구나 라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차키이기 때문에 운전자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오디오 세팅, 에어컨디셔너, 자주 가는 곳 내비 세팅이라든지 시트 포지션 이런 거를 다 알아서 자동으로 세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차는 가족들하고 같이 차를 공유해서 타시는 분들, 지인들과 같이 차를 공유해서 타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차예요. 그리고 차키도 이렇게 물리적인 카드 키인데요, 두께도 얇고 어디 지갑에 놓기에도 좋아서 이 부분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따로 계기판 없이 오로지 가운데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거의 모든 조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어 변속이라든지 주행 설정, 오토파일럿, 라이트, 좌석 이런 거를 편하게 터치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디셔너도 이쪽에서 다 조작할 수 있고요. 즐겨찾기 느낌으로 해서 하단에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은 정렬해 놓고 쓸 수도 있어요. 스포티파이도 이렇게 커다란 디스플레이에서 편하게 조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깜빡이를 넣고 차선 변경할 때도 이렇게 커다란 디스플레이에서 사각지대를 보여주니까 이 부분도 되게 좋고요. 결론적으로 계기판이 따로 없다고 해서 차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부족하다는 느낌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면 편했지.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HUD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차를 타면서 제가 너무 좋았던 기능 중에 하나가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 주행 설정 내리면 자동 변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베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차할 때 알아서 후진, 전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터치를 통해서 뭐 변속할 필요도 없이 이쪽으로 더 꺾으면 이제 후진으로 돼요 라고 해서 알아서 변속을 해주는데 와, 얘 이렇게 알아서 변속할 타이밍 잘하네? 그게 진짜 편했습니다. 테슬라는 아무래도 터치식으로 변속을 해야 되다 보니까 주차할 때 좀 많이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부분에서 이번에 자동 변속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단점을 보완해줬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차보다 훨씬 더 편해졌다 라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방지턱 넘을 때도 그렇고 이 차 진짜 주행감 많이 좋아졌어요. 전부 다 코너 안정성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모델 3도 되게 전보다 너무 다른 차가 돼서 전에는 오버해서 비유를 하자면 아반떼 같았는데 갑자기 거의 그랜저급의 승차감으로 바뀌니까 와, 이거 뭔 차가 한 세대 만에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차가 진짜 너무 잘 나가고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지하주차장 올라갈 때도 가파른 경사길 올라갈 때도 차가 쭉쭉 나가니까 와,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다른 차 타면 진짜 막 넘는 고가의 차량 타지 않는 이상, 슈퍼카 타지 않는 이상 이 정도의 가파른 언덕길 올라갔을 때 그 주행 성능을 느낄 수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디젤하고 가솔린차 다시 타면 답답해서 못 탄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번 충전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자, 그럼 여기 주행을 활성화하려면 뜨죠? 네. 그래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서 돌리기만 해도 앞으로 전진으로 가지고요. 다시 후진으로 하려면 여긴 또 인식이 잘 안 되네. 인식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터치 한번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빼서 꽂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충전 중이라고 떠 있고요. 배터리 이제 4%밖에 안 남았었는데 충전 시간은 점점 올라갑니다. 이게 속도가 슈퍼차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전기차를 타는 데 있어서 충전하는 데 비용이 얼마큼 드냐.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하남 스타필드인데 여기가 이제 킬로와트 시당 339원이에요. 배터리 20% 잔량에서 80%까지 충전을 한다. 그러면 한 비용이 12,000원 초반대 나오거든요. 그럼 몇 킬로를 갈 수 있냐? 약 주행거리가 230km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출퇴근할 때 왕복하는 게 30km 기준이라고 보면은 약 8일 정도는 운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 12,000원 정도에. 그럼 굉장히 경제적이죠. 어찌 보면 대중교통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아무래도 뭐 타러 가는, 걸어가는 시간, 같이 탔을 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비용을 아끼고 싶어서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30km 왕복 출퇴근 기준 12,000원에 8일 정도 주행할 수 있다고 보면은 비용이 약 1,525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보다 싸다고 계산이
많이 되죠. 자, 그 다음은 테슬라 하면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오토파일럿인데요. 제가 이 차를 정말 사고 싶다 생각이 결정적으로 든 것도 사실 오토파일럿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자동차 브랜드에서 반자율주행, 운전자 서포트해주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단언컨대 저는 제가 타본 차 중에 이만큼 운전자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차가 있나 싶었어요. 이미 다른 차들도 뭐 앞차 간격 맞춰가지고 자동 이렇게 쓰고 앞차가 출발하면 출발하고 이런 건 다 똑같이 되는데, 이 차가 제가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코너를 너무 안정적으로 돌더라고요. 우리 고속도로 다니다가 고속도로 출구를 빠질 때 대부분 이렇게 곡선형으로 커브길이 이렇게 좀 심하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오토파일럿이 너무 안정적으로 커브길을 따라가 주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차가 많이 다니지 않을 때 산악길 꼬불꼬불한 길을 오토파일럿으로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와, 너무 차선 유지도 잘하고 커브길을 잘 돌아줘서 진짜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진짜 잘한다. 와. 오, 이것도? 오, 야, 이거는 좀 안 돼, 이거 안 돼. 이건 안 돼. 오토파일럿 켜는 것도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 요거 버튼 딱 누르면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요. 편하게 이쪽에서 스크롤 올리고 내려서 최대 속도 올리고 내릴 수 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좌우로 밀어서 앞차 간격을 간편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손가락 까딱까딱 해가지고 주행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알아서 브레이크 밟아주고, 내가 멈췄다가 알아서 출발해주고 하니까, 와, 진짜 이거는 운전 피로도가 너무 확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알아서 거기 속도에 맞춰가지고 속도를 줄여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토 스티어로 차량이 안전하게 차선 중앙에 위치하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되게 좋았습니다. 자, 이제 앞에 출발하니까 알아서 출발해주죠. 아, 이런 게 진짜 너무 편해요, 진짜. 그리고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 오토파일럿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선택을 할 때, 아, EAP라고 해서 편산된 자율주행 옵션을 넣을까, 아니면은 그냥 LI, FSD, 풀셀프 드라이빙까지 넣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옵션을 나중에 뭐 추가할 수 있는 게 이 차의 장점이긴 하지만 FSD까지 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기본만 되어 있는 차를 타보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EAP, 향상된 자율주행, 이거는 꼭 넣길 바랍니다. 실제로 저 말고도 많은 테슬라 오너분들이 FSD는 넣지 말고 EAP는 꼭 넣어라 라고 추천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FSD는 아직 한국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쓸 수가 없고, EAP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해주고 주차 기능이 꽤나 괜찮아서 이거는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기본 오토파일럿만 있는 차를 타보고 자동으로 차선 변경이 안 되니까 그때마다 이제 오토파일럿이 이제 풀려서 다시 활성화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좀 많이 번거로워서 아, EAP는 무조건 넣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자동 주차 기능은 저는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잘 안 쓸 것 같고요. 또 내비게이션 기반 고속도로 자동 주행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후기를 찾아보니까 차가 많거나 정체 구간에서 오히려 알림 때문에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라는 후기가 되게 많아서 이거를 아예 설정을 끄고 쓰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장점은 주행감과 정숙성인데요. 뭐 당연하지만 전기차들은 기본적으로 다 조용합니다. 따로 엔진 없이 모터로만 작동하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차는 RWD인데도 불구하고 밟았을 때 굉장히 만족감 있는 출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적으로 뭐 쓰는데 출력 때문에 롱레인지까지는 쓸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토파일럿도 멈췄다가 출발할 때조차 굉장히 부드럽게 운전자가 거부감 없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속도가 너무 느리지 않게끔 출발해주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내장 블랙박스 라고 해서 감시 모드가 있는데요. 이 차는 이제 전면, 측면에도 이렇게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360도 녹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가만히 차를 세워놓더라도 뭐 문콕이라든지 차를 긁고 갔다든지 할 때 사각지대가 거의 없이 내가 발생한 이벤트를 고화질의 영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또 카메라 렌즈 닦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충전구도 뒤에 있어서 굉장히 간편했습니다. 어떤 차들은 이제 앞쪽에 있다 보니까 전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둘 다 써보니까 후면 주차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충전하기. 그리고 꼽는 방식도 그냥 우리 핸드폰 USB C타입 꽂는 것처럼 슈퍼차저 가면 충전 케이블 빼서 핸드폰 꽂듯이 꽂기만 하면 바로 충전이 되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충전구를 열고 닫는 거는 터치식으로 자동으로 또 닫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라에서 지원하는 전기 충전소를 갈 때는 이런 식으로 호환될 수 있는 어댑터 변환기 같은 게 있어서 이걸 꽂아가지고 또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설정에서 주행 설정 간 다음에 감속, 이거를 표준으로 놓으면 내가 엑셀레이터만 딱 뗐을 때 차가 좀 더 빠르게 감속이 되는
되는데요. 이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거의 원페달 드라이빙에 가깝게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 저는 컴퓨터로 놓고 쓰고 있는데 표준으로 놓으면 너무 약간 엑셀레이터 반응성이 뛰어나서 머리가 확 이렇게 뒤처지니까 주행감이 좋진 않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컴포트도 충분히 출력은 나오기 때문에 뭐 주행하는데 딱히 불편함은 없어서 저는 컴포트를 더 추천드리고요. 약간 조금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표준으로 한번 놓고 친구들 태워서 이벤트성으로 이 차가 이만큼 잘 나간다 라고 보여주면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전 부분인데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IWD다 보니까 롱레인지하고는 한 10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차가 이제 주행거리가 한 400km 초반대가 나오는데 전기차는 아시겠지만 겨울 되면 효율이 더 떨어져서 원래 뭐 400km 갔던 차가 뭐 370km도 갈 수 있고 이래요. 일론 머스크도 사실 100%를 완충하는 것보다 한 85% 정도, 80% 정도만 충전해서 쓰는 게 가장 배터리를 건강하고 오래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80% 정도를 충전하면 300 후반대 주행거리가 나오는데 뭐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출퇴근할 때는 너무나 충분하겠지만 저는 이 차를 끌고 이제 창원을 갔다 왔어요. 근데 창원은 워낙 키로수가 길잖아요. 가는 데에서도 무조건 충전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확실히 이게 슈퍼차저가 이제 전국에 정말 또 많이 있고 하지만 지방에 내려갈수록 그 빈도가 굉장히 줄고 충전할 때 어디 내려갈 때 장거리 뛸 때 충전소가 여기쯤 있지 하고 이제 계산을 하고 간다는 게 확실히 가솔린, 디젤만 타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번거로울 수가 있고요. 지금은 국내 어느 휴게소를 가든 사실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다 잘 구비가 되어 있지만 아무리 뭐 고속 충전을 한다고 해도 슈퍼차저 기준으로 봐도 한 30분 정도는 뭐 이제 거의 배터리가 20% 이하였을 때 기다려야 거의 100% 완충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충전하실 분들은 뭐 15분만 충전해도 뭐 반 이상 충전이 되니까 충분히 쓸만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는 아직까지 기술로는 휘발유, 디젤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동선을 짤 때 해당 목적지 근처에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약간 좀 번거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토요비 할인이라든지 뭐 주차, 뭐 세금 이런 거에 대해서 감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되게 확실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모델 Y도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정말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산다라는 목적은 솔직히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차가 이제 5, 6천 하거든요. 그 동급 차로 다른 차랑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의 공간성에 주행감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타는데 유지비가 이렇게 적게 든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 근데 사회 초년생이나 정말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전기차 5, 6천짜리 탈 거야 라고 하면 전 오히려 그거는 좀 반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분들은 차라리 경차를 타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겠죠. 어쨌든 모델 Y가 이제 중형급 SUV 크기다 보니까 사실 이제 뒤에 2열도 굉장히 넓고요. 트렁크도 굉장히 넓고 또 이 차가 되게 좋은 게 뒤에 이제 트렁크에서 2열 폴딩을 할 때 자동으로 버튼만 눌러서 의자를 시트를 숙이고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열에서도 가능한데 이 부분이 저는 진짜 좋더라고요. 요즘 차박도 많이 하시고 밖에서 캠핑도 차로 이용해서 많이 하시는데 뭐 뒤에 수화물 실을 때도 내가 힘들게 손으로 시트를 일으켜 세우거나 할 필요 없이 버튼만 딱 눌러가지고 시트를 접고 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좋고 공간성도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모델 Y가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테슬라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저는 테슬라 모델 Y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서 독삼사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슬라 한번 타보면 다른 차를 넘어가는 게 오히려 반대로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차는요 자동 와이퍼 기능이 있거든요. 설정에 가보면 와이퍼 이렇게 지금 끔 상태로 해놨는데 자동으로 해놓으면 앞쪽에 뭐 이제 비가 올 때 자동으로 와이퍼가 움직여줘요. 근데 이게 너무 민감해요. 아니 심지어 비가 안 오고 있을 때도 자기가 멋대로 와이퍼가 작동할 때가 있고 와이퍼는 이쪽에 있는 버튼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와이퍼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아니 이게 너무 민감하게 작동을 하니까 끔 상태로 저는 놓고 씁니다. 그리고 꺼도 다시 켰을 때 자동으로 다시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 소프트웨어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와이퍼가 작동되는 가능성이 너무 민감하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열에 이 가운데 부분에 시트에 가방만 놔도 사람이 있다고 인식을 해가지고 안전벨트 매달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아 이렇게까지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좀 불편했습니다. 가방 이렇게 또 치워줘야 되거든요 내가.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비상등 켜는 위치가 이제 상단에 있다 보니까 너무 어색해요. 이게 운전 중에 급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등을 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본능적으로 여태까지 평생을 아래쪽에서 조작을 했는데 위에 있다 보니까 약간 이게 순간 얘를 봐야 되고 그 상황에서 앞에 차가 막 갑자기 급정을 하고 막 이러면 되게 무섭더라고요. 물론 이거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보지도 않고 이렇게 쓸어서 하겠지만 이게 아직은 조금 처음 운전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비가 있긴 한데요. 이 내비가 좀 제가 일부러 네이버 지도랑 같이 켜고 길 안내를 받아봤는데 좀 별로더라고요. 잘못 알려준다기보다는 조금
조금 멍청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오너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이 순정 내비는 근처에 슈퍼차저 있는 용으로 많이 쓰고 기본 내비는 이렇게 따로 액세서리를 부착해서 핸드폰 내비를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량 액세서리를 많이 알리바에서 구매해가지고 부착을 하십니다. 뭐 핸드폰 거치대에도 지금 이렇게 따로 카본 느낌으로 매트를 까셨고, 뭐 이쪽에 있는 여기 손잡이 부분도 원래는 여기 뻥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데 이거를 여기 이렇게 따로 수납장 같은 거 달아가지고 했고, 뭐 발 매트 이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액세서리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취향에 따라서 뭐 많이 넣으실 분들 넣으시고 적게 넣으실 분들은 넣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들 핸드폰 거치대는 다 다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괜찮은 제품 링크는 영상 설명이랑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오토파일럿도 조금 저는 단점이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운전자 주시 상태 감지가 너무 민감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이게 맞는데, 이 룩미러 위쪽에 있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가 잘 전방 주시하고 있는지, 딴짓을 안 하는지, 핸드폰 보는지 이런 걸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오토파일럿을 켜고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라든지 뭐 올림픽 공원이라든지 강변공원 이럴 때는 자주 막히잖아요. 진짜 막힐 때는 막 10km도 겨우 나가는데, 그럴 때는 솔직히 문자 오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핸드폰 조금 문자 보고 있으면 바로 전방 주시 하라고 알림이 뜨고, 오토파일럿도만 조금 늦게 보면 바로 풀리고, 심지어 오토파일럿이 아예 해제가 돼서 일시적으로 다시는 못 켜게 해놔요. 물론 시동 끄고 다시 켜면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물론 안전을 위해서 그게 좋은 거지만 정말 안전한 이런 정차 구간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여유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민감해서 약간은 좀 불편하다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제가 보니까 이거 뭐 페널티 5번을 받으면 아예 오토파일럿 못 쓰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내가 이 차 주인인데 왜 내가 얘한테 이렇게 뭔가 갑질을 당해야 되는 거지?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였습니다. 어쨌든 보조 기능인 거잖아요. 운전자 보조 기능은 아무리 뛰어나도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본인 책임인데 왜 그거를 아예 못 쓰게끔까지 이렇게 혹독하게 나를 컨트롤하려 그러지? 약간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 별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토파일럿이 진짜 좋지만 핸드폰이나 딴짓을 편하게 하기 어렵다. 그리고 테슬라 스티어링 휠은요, 다른 차들은 어떤 거는 여기 터치식이라서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운전자가 이제 잘 조향하려고 신경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토크 방식 이렇게 실제로 살짝 움직여줘야 돼요, 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확실히 조금 어떻게 보면 오토파일럿이 정말 편해서 나는 뭔가 진짜 얘를 믿고 운전 신경 안 쓰고 여유있게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그냥 긴장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게 약간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빨리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정말 FSD가 제대로 활성화가 돼서 차를 믿고 핸드폰도 좀 해도 되고, 알아서 정말 미래 기술처럼 내가 딱 목적도 찍으면 데려다 주고 차도 부르면 알아서 집 앞으로 와주고 하는 것까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와이프한테도 이 차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첫 번째 장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네, 누든 자기가 좋아한다. 감동이다, 그 장점은. 그러면 충분하지. 두 번째, 느든. 내가 좋을 게 뭐야? 자, 그러면 네. 반대로. 아쉬운 점 확실히 충전하는 게 너무 허들이야.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런 전기차를 잘 안 타보신 분들은 충전에 있어서 가솔린 디젤보다 훨씬 더 불편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단점으로 꼽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단점은 변속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 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후진, 전진, 피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물론 이번에 자동 변속이 들어간 건 좋지만 주차 공간이 좁아서 앞뒤로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터치로 위아래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통풍 시트가 있긴 해요. 그런데 통풍 시트가 소리 대비해서 그렇게 시원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는 진짜 통풍 시트 정말 시원한데, 통풍 시트가 있다는 건 정말 좋지만 소음 대비해서 그렇게 시원한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성 명령을 나 너무 추워 이런 AI 최적화가 좀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음성 명령으로 해봤을 때 기대보다 좀 못 미치는, 좀 실망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제가 조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점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광활한 썬루프가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고 뭐 따뜻한 봄날이라든지 가을 이럴 때는 썬루프가 너무 좋아요. 2열에서 봤을 때도 개방감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고, 근데 단점은 여름날에 햇빛이 너무 다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덥더라고요. 제가 다른 차를 타봐도. 그리고 이번에 뭐 7배 정도 열 전도율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번에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 밖에 세워놓으니까 실내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액세서리로 여기 아예 붙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이것도 하나의 단점일 수 있는데요, 모든 조작을 디스플레이에서만 하다 보니까 물리 버튼이 없어서 오히려 반대로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맨 처음 조작할 때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일 수 있습니다. 중립을 하는 것도 맨 처음에 어디서 중립을 하는
거지?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차량 버튼 누르고 컨트롤 누르면 여기 중립 누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존 차를 탔을 때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단점일 것 같아요. 원래 우리 기본적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차들은 풍량을 조절한다든지 볼륨을 올리고 내린다든지 이런 거는 다 물리적인 버튼을 통해서 조작하다 보니까 뭐가 많기도 한데 이 차는 뭐가 없고 깔끔한 대신에 여기서 뭐 에어컨을 켜고 끌 때도 다 이쪽에서 조작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좀 맨 처음에 공부해야 된다는 부분이 마치 윈도우 컴퓨터만 쓰다가 맥북을 썼을 때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공부하고 나면 참 별거 아니고 오히려 더 편해지는 딱 그런 차입니다. 결론적으로 써보다 보면 타시다 보면 너무 편해요. 태블릿에서 조작하는 게 뭐 대부분 어려운 것도 없고 하루만 이런 거 이제 설정 눌러서 뭐가 있는지 보고 공부해 보시면은 너무나 편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근에 나온 최신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장단점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제가 다양한 차들을 타보면서 이만큼 이건 꼭 사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 차가 처음입니다. 제가 꼽은 단점들은 사실 이 차가 갖고 있는 장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타사에선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차만의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감안하고 탈 수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가 이제 나온 지 그렇게 긴 역사가 안 됐는데 불구하고 모델 Y 전 세대에서 한 세대 넘어왔을 때 이 정도까지 주행감이 업그레이드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차가 너무 편안해지고 좋아져서 테슬라에 대한 그런 생각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얼마나 더 좋아질까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영상이 부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살까 말까 고민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삶에 유용한 꿀템과 남들보다 품격 있게 쓸 수 있는 꿀팁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이.